여보, 나 답답해서 미치겠어. 어머님 계시니까 맘대로 뭐 하나 할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집도 우리 앞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간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거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갈수록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거. 그냥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잖아. 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걸렸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남편이 수상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남편은 평소 꼼꼼하고 진중한 성격이었기에 더욱 이상했습니다. 여보, 매달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남편의 대답은 늘 피상적이었고 그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때로는 저녁 식사도 거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은 시장에 들러 반찬을 사더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선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밥도 못 해주고 있었는데. 그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집 앞에서 반찬 봉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고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또 다른 학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주신 참고서로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은 반찬 좀 가져왔어.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 그녀는 그제서야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사라지던 시간들,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오던 저녁들, 모두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매달 학생들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응, 미안해. 말하지 않아서.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남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반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결석이 잦아졌어. 알고 보니 편찮으신 어머님을 혼자 간호하느라 학교에 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부터였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보게 된 게.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같이 할래. 반찬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갖다 줄게. 정말? 그럴래?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말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고 남편과 함께 학생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김치를, 때로는 장조림을,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움을 받던 학생들은 하나둘 성장해 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학생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때마다 그녀와 남편은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직장도 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려운 후배들 도와주고 싶어요. 한 학생의 말에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나눔이지.
이제는 그녀도 남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두 사람은 장을 보러 가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작은 실천은 여러 학생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 주었고 그 빛은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녀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딸 미경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동경했고 그 영향으로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작은 아들 용석이는 평범한 회사원의 길을 선택했지만 부모님의 선행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어린 시절 미경이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된 딸을 보며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희 반에도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미경이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고 때로는 도시락을 싸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미경아, 너무 무리하진 마. 내 형편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반면 용석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을 앞두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15년 전 선생님 반이었던 김현수입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는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도왔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수야, 그래, 많이 컸구나. 잘 지내고 있니? 네, 선생님. 이제 제 회사도 생기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연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며 말렸지만 연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거예요. 어머니 혼자 절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셨는데 선생님께서 매달 반찬도 갖다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수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실감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찾아오는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과일을, 어떤 이는 떡을, 또 어떤 이는 그저 안부만 전하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제 아들이 선생님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제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좋은 일 했지? 응, 근데 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남편의 겸손한 답변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그 뜻을 이어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고 도움을 받았던 제자들도 또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만든 큰 파동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나눔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용석이가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번 만나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그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늘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시큰둥하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이름은 미주고 저희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용석이는 미주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미주는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주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녀의 물음에 미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주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부모가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은 축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주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녀의 결혼을 축하하며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객들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들어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저기 미주 친어머님이신가 봐요. 옆에 있던 하객의 속삭임에 그녀는 흠칫 놀랐습니다. 여성은 식이 끝나갈 무렵 멀리서 미주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주야, 아까 너희 어머님 오셨더구나. 식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청첩장을 보냈거든요. 오실 줄은 몰랐는데.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친부모야. 앞으로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기대도 되고 투정도 부려도 돼. 어머님, 미주는 그녀의 품에 안겨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후 미주는 시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을 찾아와 음식을 함께 만들고 때로는 그녀와 함께 반찬 나눔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미주의 말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지.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다 이런 인연이 있어서일 거야. 어느 날 미주는 용기를 내어 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아픔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며느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주는 더욱 밝아졌고 그녀와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가슴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치유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그럼 이제 우리 딸이나 다름없지. 저녁 식사 후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눔과 사랑으로 이어진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의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아들 용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미주가 아기를 가졌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기쁜 소식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정말이니? 의사 선생님께 확실히 들은 거지? 네,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10주 됐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보며 정성스레 요리했고 주말마다 며느리를 찾아가 반찬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첫 손주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설렜습니다. 아기 옷과 장난감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육아 서적도 틈틈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겨울 눈이 내리던 12월의 아침, 용석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주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녀와 남편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미주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간 선물 가방들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할머니 되셨네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손주 어여쁘다. 미주야, 수고 많았어. 처음에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던 며느리였지만 출산 후에는 점차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모유 수유가 잘 안 돼서 걱정이에요. 괜찮아. 엄마도 처음에는 그랬어. 차근차근 배워가면 돼. 그녀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법부터 젖병 소독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자꾸 울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안아주면 돼. 우리 용석이도 어릴 때 이렇게 하면 금방 잠들었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후에도 그녀는 매일같이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왔고 아기를 돌보는 시간도 자청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어머님도 이제 좀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도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손주가 태어난 후 그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반찬을 만들어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고 오후에는 아기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곤할 법도 했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좀 봐. 벌써 이렇게 컸어. 그러게 우는 모습이 용석이 어릴 때랑 똑같네. 남편과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는 쑥쑥 자라났고 미주는 점차 육아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면서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첫 손주의 탄생으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어 갔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아기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매일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과 첫 손주의 탄생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이번에는 딸 미경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머, 우리 미경이가 어떤 사람인데?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수받을 때 만났어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 선생님이시구나.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정연수 선생님이세요. 아,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첫 만남에서 사위될 사람은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연수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현수는 첫 방문에 좋은 홍삼을 선물로 가져왔고 대화 중에도 매우 신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분 다 교육자이시니 참 좋겠어요. 남편의 말에 현수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네, 미경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1년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경이 잘 챙기고 보살피겠습니다. 현수는 약속대로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찾아뵈었고 매번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홍삼을, 때로는 과일을, 또 때로는 건강식품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나온 새홍삼인데 드셔보세요. 피로회복에 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좋은 걸 사오시고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현수는 그녀의 남편과도 잘 통했습니다. 둘 다 교육자였기에 학생들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학생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때와는. 그래. 그래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딸 부부는 아들 내외와도 우애가 좋았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휴일이면 다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그래요. 우리 애기도 삼촌이랑 놀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복 받았지? 이렇게 좋은 사위와 며느리를 만나다니. 그러게 자식 복도 있지만 사위, 며느리 복도 있나 봐. 어느 날 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근처로 이사 왔으면 하는데요. 자주 뵙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니? 얼마 후 딸 부부는 정말로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가족들은 더욱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이면 다 같이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교육자로서도 훌륭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 시부모님께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때로는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배우자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매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으로 여겼지만 점차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미주가 좀 이상해요. 밤에도 잘 안 자고. 용석이의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사위가 가져온 고급 홍삼을 함께 나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 현수가 정성스레 따른 홍삼을 건네려는 순간 미주가 갑자기 달려와 잔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제가 마실래요. 순식간에 홍삼을 들이킨 미주의 행동에 모두가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미주야, 괜찮니?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미주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멀쩡해요. 왜요? 이후로도 미주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혹시 미주가 우울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글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녀와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데리고 놀던 중에도 갑자기 아이를 내려놓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미주야, 어디 가는 거니? 그녀가 급하게 뒤쫓아 나갔지만 미주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미주가 점점 더. 용석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하자. 일단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미주는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세요? 전 멀쩡해요. 식구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 좀 도와주세요. 어느 날 미주는 갑자기 찾아와 그녀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제서야 그녀는 며느리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산후 우울증이 심화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며느리, 그녀는 미주를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미주의 치료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돌봐야겠어요.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죠. 그렇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굳건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이번에는 딸 미경이가 출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산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미주의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손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쁜 돌고래 모빌과 포근한 담요, 예쁜 원피스까지 정성스레 골랐습니다. 우리 손녀 공주님이 될 거니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병원에 도착해 아기를 본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 예쁘죠? 현수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경이 닮아서 더 예쁘구나. 하지만 이 기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있던 미주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차별하시는 거예요? 미주야, 무슨 말이야?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런 선물 안 하셨잖아요. 손녀라고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미주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예쁜 옷이랑.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 그런 거 못 받았다고요. 어머님은 맨날 딸 편만 드시잖아요.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됐어요. 다들 저 미워하는 거 알아요. 어차피 전 이 집안에서 외톨이니까. 미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병실을 뛰쳐나갔고 용석이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현수가 조심스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워진 성격이 걱정됐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두려웠습니다. 여보, 전 정말 차별한 적 없는데. 알아요. 하지만 미주는 지금 모든 게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보이나 봐요. 다음 날 그녀는 용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석아, 미주는 좀 괜찮니? 어머니 미주가 지금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뭐라고 해도. 그래, 시간을 좀 두자꾸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주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특별 대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을 낳았다고 차별받는 거고요. 문 밖으로 들리는 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두 집안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고 주말 모임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미경이도 며느리를 신경 쓰여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손주와 손녀를 함께 보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요. 언젠가는 미주도 마음을 열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아닐까?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깊어져 갔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그녀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아들, 딸 내외가 모두 모이는 첫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예민한 상태를 보이는 미주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육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현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섰습니다. 그는 요리에도 관심이 많았고 손재주도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사위는 뭐든 잘하니.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던 미주가 갑자기 일어나 육전을 부치고 있는 현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해야죠. 미주야, 현수가 잘하고 있어. 시어머님은 왜 맨날 사위 편만 들어요? 이런 거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요. 미주가 현수의 손에서 젓가락을 거칠게 빼앗으려 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현수의 비명 소리와 함께 그의 왼쪽 뺨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또 왜 사위 편 들어요? 저는 며느리 노릇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시는 거예요? 미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들 저만 미워하고 저만 구박하고 이제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미주야, 제발 진정하자. 됐어요. 어차피 이 집안에서 전 늘 이방인이잖아요. 미주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아무도 미주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많이 다쳤니? 괜찮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현수의 뺨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가보는 게 좋겠다. 현수와 미경이가 병원으로 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용석이는 한숨만 내쉬었고 그녀와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가벼운 화상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가족들 사이에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경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저도 미주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용석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첫 명절 식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날 벌어진 이 사고로 인해 이제 두 집안은 더욱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주의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고 가족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용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주가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날의 사고 이후로 서먹해진 가족 관계가 이어지던 중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병원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정기검진도 잘 받으셨는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치료받으면 나을 거예요.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급히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겨내세요. 미경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현수도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예민한 모습은 잠시 잊은 듯 매일 아침 죽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전복죽 만들어 왔어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자 미주는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매일 죽 끓여다 드리는데 왜 드시지도 않으세요? 미주야, 아버님이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이 없으셔서.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못 드신다고 하시고. 미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님 주무시잖아. 용석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만. 미주야.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남편이 눈을 뜨셨습니다. 미주야, 죽 맛있었어. 고마워.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에 미주는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용석이가 미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후로 미주는 병원에 오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가끔 들르긴 했지만 얼굴에는 늘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한테만 이렇게 차가우세요? 전 진심으로 아버님 걱정해서. 미주야, 지금은 아버님 병간호가 중요한 때야. 내 감정을 좀 다스려주면 안 될까? 또 시작이네요. 전 뭘 해도 잘못이에요. 미주는 또다시 화를 내며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말라버린 손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며느리가 저렇게 굴어서. 괜찮아. 미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밤이 깊어 병실이 조용해질 때면 그녀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하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르고 힘없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보, 네,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는 치료받지 않겠어요. 이제 편히 쉬고 싶어. 남편의 말에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주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 며느리도 마음은 착해요. 그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 여보, 약속해요. 미주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남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치료 중단 소식을 들은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미경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고 용석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야. 미주도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히 남편의 병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주야, 남편이 미주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그동안 고마웠어. 죽도 맛있었고. 미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지만 얼굴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 살아요. 그리고 약속 잊지 말아요. 네, 약속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 잘 부탁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개월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렴. 다 지나갈 거야.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당부는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고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약속을. 남편을 보낸 후 그녀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미주와의 관계도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여전히 서먹한 상태였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던 중 우연히 만져진 왼쪽 가슴의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덩어리가 사라지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미경이가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2년 전 남편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하얀 벽의 진료실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었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딸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고세란님, 의사가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암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순간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암이라는 단어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던 모습, 점점 야위어가던 얼굴,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용서가, 어머니가. 미경이의 전화를 받고 용석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사도 그대로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현수도 그리고 미주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미주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아. 초기래. 잘 나을 거야. 그녀는 힘없이 웃어 보였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찾아온 시련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주술은 다음 주에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처럼 자신도 긴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병원을 나서는 길, 자녀들은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미경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까 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세요. 용석이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난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너희 각자 생활이 있는데. 그날 밤 홀로 남은 집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립고 또 그리웠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혼자 아프고 싶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겨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미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대로 못 해드려서 이번에는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했습니다. 미주야, 네, 어머님. 엄마도 미안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주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던 무렵, 용석이 부부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용석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말해보렴. 저희가 교회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사셨으면 해서요. 미주도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가 잘 모시고 싶어요. 아버님께 못 해드린 것들, 이제라도 어머님께.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미주가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두 가구가 살 수 있게 설계했어요. 어머님 본가는 따로 있으시고 저희가 옆에서 모실 수 있게요. 용석이가 건축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쪽은 어머님 공간이에요. 창문도 크게 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정원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들로 가득 채우려고요. 미주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글쎄다. 너희한테 부담될 것 같은데. 부담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가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서가, 미주야, 엄마가 가진 것들 모두 너희에게 물려줄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석이가 놀라서 말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거고 너희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이게 맞는 것 같구나. 남편이 남긴 재산과 그동안 그녀가 모아온 것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아들 부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미주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새 집은 6개월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미주가 직접 고른 장미와 국화가 피어 있었고 작은 텃밭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가 어머님 공간이에요. 넓은 창이 있는 안방, 따뜻한 햇살이 드는 거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서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실 때도 제가 매일 모시고 다닐 수 있어요. 미주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던 그 말씀이. 여보, 이제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미주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실 테니까 언니네 집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경이네 가족이 놀러 온다고 했을 때 미주가 던진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주야, 그래도 미경이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정성껏 모시고 있잖아요. 점점 미주의 말투에서 과거의 날카로움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재산 정리가 끝난 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미주는 그녀와 상의도 없이 거실 가구를 바꾸고 그녀가 아끼던 정원의 장미꽃들도 다른 꽃으로 교체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거였는데. 용석이가 말하면 미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인데 왜 이래요? 당신도 어머님 편만 들 거예요? 서서히 과거의 그림자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미주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리끼고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이 집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언니네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머님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미주의 말에는 이제 숨기지 않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미주와 용석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답답해서 미치겠어. 어머님 계시니까 맘대로 뭐 하나 할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집도 우리 앞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간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거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갈수록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거. 그냥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잖아. 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녀는 차가운 벽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주는 아이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뭐니?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해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거든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용석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뭐가 갑자기야? 당신도 어젯밤에 내 얘기 다 들었잖아. 어머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미주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재산도 다 정리됐고,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우리 맘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미주야! 용석이가 소리쳤지만 미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도 힘들다며? 어머님 약 챙기랴. 병원 모시고 다니랴. 우리는 언제 우리 생활해? 그녀는 묵묵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재산 다 우리 앞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 어차피 우리 거 된 거. 용석이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미주, 제정신이야? 우리 어머님을. 아, 진짜? 당신도 이제 와서 효자 코스프레 하지 마. 어제는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미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니까 잘 됐다. 언니, 나 할 말 있어요. 이제 어머님 요양원으로. 내가 정말 그러고도 사람이니? 미경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미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젯밤에 다 들었어. 우연히 들렀다가 내가 그런 속셈이었다니. 뭐, 듣고 어쩌겠다고. 이 집도 재산도 다 내 거 됐으니 이제 어머님은 버려도 된다 이거지. 버리다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그만해.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주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머님, 전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 미경아, 엄마 좀 데려가 주겠니? 엄마,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잘 모실게요. 재산도 다시. 됐다. 이제 너희 맘대로 살아라.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사진만 챙겼습니다. 어머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버님께 약속드렸는데. 용석이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용서가 내 잘못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미주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날 미워해. 다들 날 버릴 거야. 엄마처럼. 순간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미주의 입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주야, 어차피 다 날 버릴 거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서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많이 피곤하실 테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미주의 눈물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은 다들 쉬자꾸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직 뭔가 있나 봐요.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이 보였습니다. 아직 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주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미주를 발견했습니다. 미주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있네요. 평소와 다른 풀어진 말투였습니다. 술병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초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이때만 해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미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살 때였나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대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술만 드셨고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졌는데 그게 더 큰 악몽의 시작이었죠.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절 미워하셨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 아들 인생이 망했다고 맨날 그러셨죠. 밥도 제때 주지 않으셨고 가끔은 회초리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 없는 애라고 다들 절 피했어요. 도시락도 못 사와서 매일 굶었는데 아무도 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주야,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할머니 화분을 깼는데 그날 밤 창고에 갇혔어요. 한겨울이었는데. 미주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가족이 다 저를 버릴 것 같아서. 그제서야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미주의 날카로움, 예민함, 그리고 집착적인 행동들이 모두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신랑을 만나고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까봐, 제가 못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까봐. 미주야, 전 그냥 제가 먼저 밀어내려고 했나 봐요. 버림받기 전에 제가 먼저. 그녀는 조용히 미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주의 눈물이 그녀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전 겁났어요. 이제 절 지켜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어머님도 절 미워하실 것 같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어머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에 흘렀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가 겪은 그 모든 아픔,
이제는 다 내려놓아도 돼. 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모녀가 되는 거야. 미주는 오랫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학대, 학교에서의 따돌림, 어머니의 냉대. 그 모든 상처들이 미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 전 사실 어머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미경 언니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저도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엄마가 그런 엄마가 되어줄게. 그날 이후 미주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예민하게 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기에 그녀는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를 하셨는지.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아픈 과거가 밝혀진 후 그녀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주야, 내 이야기를 다들 함께 들었으면 해서. 미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 할머니의 학대, 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들까지. 이야기를 들은 미경이가 먼저 미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주야,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제가 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삐뚤어져 있었나 봐요. 용석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 늘 옆에 있으면서도. 아니에요. 제가 당신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도 절 버릴까봐 두려워서. 현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명절 때 그러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현수 씨, 정말 죄송해요. 그때 기름이.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그녀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오해했던 순간들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미경이가 미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언니 노릇할게.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기대해. 용석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잘할게. 가족들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참아왔던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전 사실 어머님이 정말 부러웠어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시고 저도 그런 딸이 되고 싶었는데 제 방식이 모두 틀렸네요. 아니야. 내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창밖의 달빛이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남편도 이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전원주택의 정원에는 미주가 새로 심은 장미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장미가 활짝 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골랐어요. 미주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날카로움도 불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주야, 예쁘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스레 가꾸니. 제가 이제 어머님 마음도 이렇게 가꾸고 싶어서요.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그녀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미주는 매일 아침 건강식을 준비했고 병원에도 항상 동행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홍삼이랑 영지버섯으로 영양죽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미주야,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니? 아니에요. 전 이제 진짜 딸 노릇하고 싶어요. 식사 준비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미주는 수시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모습에 용석이가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이제 내 엄마 아닌 것 같은데. 당신도 이제 좀 신경 써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주말이면 미경이네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다들 덕분이지. 어느 날 미주가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채소도 길러서. 그거 좋겠구나. 이제 그들의 아침은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와 미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이런 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매일 새로 핀 장미를 꽂아두는 것도 미주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잘하고 있죠? 어머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미주를 바라보며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용석이는 회사 이야기를, 미주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원예 수업 이야기를,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평생 어머님 곁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주의 말에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으로,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